안녕하세요. 많이 좀 지체가 됐는데 힘드시죠? 그 저도 좀 최대한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머님들 입장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좀 알아서 잘 해주시길 바라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좀 최대한 아이들 잘 챙길 수 있게 설명 드려볼게요. 일단 네, 논리적인 사고를 네. 네,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기획과 졸업해서 강의하다가 이제 강남대성 매스코리아에서 이제 수학 강사 오디션에서 좋은 결과 받아서 이제 국악학원에서 고1, 2 정규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대성 윈터스쿨도 같이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동안이죠. 사실 근데 다른 쌤들 비해서 좀 어린 축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시겠지만 좀 처음에 원래 강의를 시작했던 것도 고3들 많이 봐왔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두각 와서부터 시작했던 친구들 계속 장기 수강생으로 끌고 가면서 좋은 결과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중3 정규반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조금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제 수업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학을 잘 하는 것을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 어머님들 입장에서 이게 수학을 잘하는 거랑 과연 이 좋은 점수를 받는 거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당연히 어머니 입장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시험 하나만 보고 얘만 잘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이 어려울 때도 잘 봐야 되고 쉬워도 잘 봐야 되고 궁극적으로 수능까지 갔을 때 이 시험을 잘 쳐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학적인 실력 자체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적인 실력과 좋은 점수와의 관계를 봤을 때 사실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수학을 잘하는가 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팩트는 수학적인 실력이 좋으면 어떤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괴리가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시험에서 좀 시험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시간 분배 능력도 좀 필요해요.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시험 잘 보는 친구들이 있고 내신을 봤을 때 시험 잘 보는 친구들이 있고 이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학교마다 어떤 작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술형이 어려운 학교가 있을 수가 있고 뭐 객관식에서 조금 힘을 주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프린트나 부교재들의 문제들을 얼마나 잘 숙지를 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험적인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대비를 하면서 조금 점차 맞춰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학적인 실력 자체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지를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이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할 때 이 개념을 들어서 완벽한 이해가 조금 돼야 합니다. 이 개념을 들었을 때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있는지를 일단 첫 번째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얘를 어디에 쓸 거고 자기가 어떻게 적용을 할지를 나눠서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학생들이 그렇게 바로바로 분석을 하면서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왜랑 어디에 어떻게를 나눠서 좀 설명하고 있는 편이고요. 얘가 완벽하게 돼야 이제 간단한 숫자들이 바뀌었을 때도 풀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공식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공식들에서 흘러가는 이 상황들 를 처음에는 증명을 다 해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걔네들 이제 이 원리만 익히고 나중에는 외워서 문제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속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개념 체계적인 부분은 학생들이 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우리 아이가 이제 미적분 2를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 단원을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저희가 공통 수학에서부터 베이스를 잘 쌓아와야 되는데 그 공통 수학 상 2가 잘 되고 그래서 배수가 되고 미적분 1이 돼야 그 뒷과정들이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 단원 끝나면은 그냥 끝인 것 같고 또 다른 단원 배우면 또 다른 내용인 것 같고 연관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 이 미적분 과정에 대해서 필요한 개념들이 무엇인지 좀 다시 짚어가면서 생활에 빠구가 없게 좀 메꿔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들을 적용할 때 사실 좀 그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요.
읽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서 상황이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얘는 사실 별로 중요한 단서가 아니야. 얘는 좀 이따가 계산할 때 쓸 거야. 이 뒷부분 읽어서 여기가 진짜 중요한 거 얘가 좀 특징적인 상황이야.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바로 행동들이 튀어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이걸 좀 나눠서 읽어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읽어도 문제만 읽기만 해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아요. 문제를 읽었을 때 이 틀이 나옵니다. 문제를 풀었을 때 틀이.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손을 대는 친구가 없고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문제를 봅니다. 그냥 이렇게 읽고 이 상황이구나. 여기서 하면 얘가 나올 거야. 얘랑 콜라보해서 답을 낼 거야. 그 다음에 계산을 진짜 하는 거죠. 그죠? 문제를 읽었을 때 이거 읽자마자 식으로 적는 그런 친구들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에 읽고 이 상황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는 조금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이거가 된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푸는 틀까지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이고 여기서 어떤 함정들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이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내는 게 너네 이거 풀 수 있니? 너 이거 했을 때 어떤 행동 해야 되는지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너네 풀 수 있는 건 당연히 알아. 근데 너네 여기서 이거 조심했어? 너 이런 거 조건 확인했어?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틀은 당연히 돼야 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부분, 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함정들 부분까지 조금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쌤들이랑 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했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시너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시험적인 요소는 당연히 이제 학교별로 다 대비가 될 거고요. 특히나 프린트나 부교재 같은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리고 학생들이랑 이제 들어갈 때, 그 시험지마다 사실 작전을 다 짜요. 이제 만약에 학생별로, 만약에 너는 조금 이런 거 어려워하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넘기는 걸로 하고 만약에 다 풀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최대한 많이 맞추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작전을 짜고 들어가는 편이고 이런 완벽한 이해 부분들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개념 이 빵꾸를 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나중에 좀 심해지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3 돼서도 수 원투를 다시 하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필요한 과정들을 배울 때 뒷받침되는 개념은 무엇인지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알면 좋지만 스스로 자기가 어떤 부분을 알고 모르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확인 테스트를 통해서 너 이거 숫자 1에서 2로 바뀌었는데 풀 수 있어? 여기서 이제 숫자만 바뀐 게 아니라 아예 구성이 바뀌었는데 풀 수 있어? 이런 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은 좋은 문제만 골라서 푸는 게 중요한가 어머님들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이게 사실 처음에는 정말 질 좋은 문제들, 이 퀄리티 좋은 문제들로 이 사고를 따라갈 수 있게 먼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방금 여기서 이런 반복적인 학습들이 가능하다면 그 다음부터 양치기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 흡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 문제들로 트레이닝을 한 후에 양을 좀 늘려서 가져가야 된다. 이거를 학생들이 하려면 이 많은 문제를 풀려면 굉장히 큰 흥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정말 만약에 수학을 좋아하고 그랬으면 어머님도 걱정 없으시겠죠. 그죠? 만약에 진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하고 이제 선생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너네 따라와줘 이런 식으로 관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둬서 굉장히 수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 발전 단계가 좀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면 말로 한번 시켜놓습니다. 이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역질문을 많이 하는데 너네 이거 알아? 심지어 수업하다 이렇게 투표도 합니다. 이렇게 반반 찬반 이렇게 투표도 하는데 글쎄 물어보면 굉장히 대답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 답을 못하는 게 애들이 막 이제
자기가 발표를 하면 잘난 체 하는 걸까 봐 그렇게 조금 수근되는, 조금 위축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몰라요. 말을 못하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물어보면은, 의문점이 되면은 최대한 표현을 해볼게. 조금 얘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더 탐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 숫자만의 특별함이 있을 거고, 이 문제에 숨겨진 원리나, 아니면 이 문제가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면은 너네가 좀 더 어려워했을 텐데, 이러면 또 너무 쉬웠다, 이런 거를 조금 애들이 좀 느껴가면서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문제에서 좀 맛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퀄리티 좋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애들이 먹고 자랄 이 양분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왜 이 문제가 좋은지 이런 걸 좀 느껴가면서 포인트를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정리를 하자면, 학생들이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 과정을 계산으로 적어낼 수 있는 이 수학적인 언어로 적어내는 과정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상적인 제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제 커리큘럼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5월 7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수업은 저희 화목반이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은 제가 수업 끝나고 좀 잘 남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숙제를 안 해오면 조금 12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날 오전에 클리닉 와서 못한 거 마무리하고 가고요. 저는 사실 다른 쌤들이 이제 대수랑 미적분 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공통수학 상하, 그러니까 예전 수학 상하 테마별 정리를 깔았어요. 왜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커리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라고 다 다르지 않고, 그냥 이때는 내신하고, 이때는 다음 내신 준비하면서 특강 하나 듣고 내신하고, 2개 준비하면서 확통도 하고 내신하고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과정은 정말 빡빡해요. 진짜 맨날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짜 생각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베이스를 정말 깔아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공통수학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거의 발판이자 이 공통수학은 고등수학의 기본이자 언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문제 읽었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함수, 이 기본적인 함수를 많이 다루는데 여기서 안 되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함수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식을 읽었을 때 그래프 그려낼 수 있는지 이 베이스를 촘촘히 다지고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안 되면 점점 빵꾸가 생기고 또 그 빵꾸를 다시 메꿔야 되기 때문에 제일 기본인 과목이기 때문에 한두 번 더 하셨겠지만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서 깔았습니다. 제 메인은 사실 수 1, 2겠죠. 다 여름방학 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발판을 잘 다지려고 공통수학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듣고 나서 이제 7, 8월에 정규반하고 특강 들으면서 쭉 흘러가서 12월부터 다시 공통수학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논리적인 사고와 제 이제 수업 어떤 그런 이제 방식들은 조금 적어놨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그래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학생들이 이 그래프 그리는 능력이 좀 수학적인 실력에 반영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늘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수학적인 내용과 의미를 좀 살려가면서 공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워크북에서는 기본 문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제 수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르는 개념들이 많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와도 비어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 다 메꾸고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뻔하고 알겠지만 이제 핵심 개념과 유형 정리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편이고요. 하면서 이제 실전에 필요한 도구들까지 같이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북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내신 기출, 막 좋은 문제들이 2015년, 16년 때 내신 문제들도 같이 가져오고 있어요. 그때 문제들부터 좋은 문제들로 훈련하고 있고, 내신 기출이랑 주로는 모의고사 주요 문항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전 테스트는 진짜 시험보다 살짝 어렵게 가져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행연계 변형 문항들은 이제 그 수능 과목들, 이 대수나 미적분들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엑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틀렸고 어디가 숙제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건 진짜 끝까지 갑니다. 한번 물면 안 놔주는데 정말 이 내신 끝까지 어디가 안 됐고 너 이거 아직도 안 했잖아 하면 계속 남겨서 마무리를 시키고 있고요. 학생들이 어디가 좋고 만약에 함수를 좀 좋아하고 대수를 싫어한다 이런 내용들 다 1대1로 상담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나가고 있는 이 문자 양식이고요. 저는 좀 학생들을 많이 챙깁니다. 이 부분을 원래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잘 안 넣었던 부분인데 좀 민망해가지고 어머님들 문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좋았던 점수들이랑 학생들이 저를 정말 믿고 따라주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행복한 순간들이어가지고 좀 넣어봤어요. 저의 장점은 학생들이 그 수학을 좀 좋아하게 되는 것 같고요. 수학을 진심으로 느껴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수학적인 실력이 올라간 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가 처음에는 이 코들질이었는데 이 윈터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보였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이거 너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 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학생들이랑 좀 진실력을 맺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제 수업에서 내용들을 조금 사진들로 넣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면은 사실 학생 이름이 그대로 이제 석자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랭킹이 올라가면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만의 닉네임을 적곤 하는데 학생들이 막 제 이름을 적습니다. 자기 닉네임에다가.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서 잠깐 웃겼던 사진을 봤는데 여기 자기도 학원 운영하는데 꼭 내 이름을 닉네임을 써서 의도치 않게 내 이름이 하위권에 있다. 정말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맨날 아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보헤미안 랩소디나 이런 두방나라 보이공주 이런 게 너무 웃겨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좀 애들한테 얼마나 이 중요한 시기인지 알고요. 그리고 지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마지막 그 단계인 것도 압니다. 정말 이제 입체적인 사고와 조금 살아있는 더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 빡빡하잖아요. 내신 막 쳐내야 되고 막 수행도 해야 되고 바쁘다 보니까 마지막인 시간인 걸 알기에